안녕하세요. 파워맨 오청현입니다. 오늘은 핵 전쟁보다 무서운 화폐 전쟁의 진원지인 중국의 CBDC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이 개발한 지가 40년이고요. 상용화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CBDC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CBDC, 디지털 화폐,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 장단점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BDC, 디지털 화폐,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CBDC, 디지털 화폐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마약, 테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뭐냐? 두 가지. 해킹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화폐 용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보면은 중국의 화폐 이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의 CBDC는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되면 한국 CBDC, 중국에서 발행되면 중국 CBDC입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에, 중국 밖에서 얘기할 때는 중국 CBDC라고 얘기하고요. 중국 국내에서는 이거를 다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DCEP라고 만들었어요. CNY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 CNY는요, 각 해에서 그 나라의 화폐 코드입니다. 우리나라의 KRW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화폐 해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CNY 중국 화폐 코드, KRW 한국 화폐 코드. 그러나 이제 RMB라고 들어보셨나요? RMB는 중국 국내에서 말하는 화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원이라고 하죠, 원.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런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RMB라고 하죠. 그러면요, 이미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랑 틀린 점이 혹시 뭔가요? 디지털 화폐는 일단은 은행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이 안 돼도 됩니다. 지하에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끼리 서로 부딪히기만 해도 핸드폰만 켜져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중국 CBDC,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바일,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이체페이는 거절을 할 수가 있죠. 반드시 은행 계좌와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터넷이 돼야만이 결제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CBDC가 발행이 되면 기존 은행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라집니다. 진짜요? 대박. CBDC를 개발해서 발행한다고 하니까 은행장들이 반발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장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된 겁니다. 30%에서 50% 정도의 은행의 수익이 급감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를 전자화폐, 지갑, 월렛,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는 그러한 컨텐츠가, 그러한 아이템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될 겁니다. 중국의 블록체인이나 금융 관련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중국은요, 자본주의화된 사회주의입니다. 주식시장이 들어온 지가 32년 정도 됐어요. 미국은 20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10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중국은 자본주의화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초등학교에서도요, 투자를 가르치고요, 주식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특허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하면은 좀 뒤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가르치고 금융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교과 과정에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유태인들의 그 성인식 몇 살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은 첫째 현금을 줍니다. 돈을? 그리고 시계를 줍니다. 현금을 주는 거는 성인 된 13살, 14살 될 때부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투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시계를 주는 것은 약속을, 시간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태인들이 100대 기업의 40개 기업이 유태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60, 70%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조기 교육, 조기 금융 경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명목상으로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화폐를 찍어내는데 거의 1조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이제 사과박스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테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교육이나 경제나 군사나 여러 가지 것은 미국에 자신 있어 하는데 이 달러만큼은, 기축통화만큼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CBDC는 현재 어떻게 보급되고 있나요?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주의화된 사회주의라고 이거를 다단계식으로 유통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4개의 국유은행에서 유통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6개 국유은행에서 유통을 시키기로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최신은행 이렇게 6개 국유은행에서 받아서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 CBDC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항감이 엄청나죠. 중국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캐시백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금액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지폐 이안화를, 디지털 이안화를 빨리 바뀌어서 전 세계가 통용이 돼야만이 중국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국이 그만큼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이 속도감 있게 유통시키느냐,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프로모션, 캐시백 제도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미래 금융이 어떻게 될지를 좀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전 세계 화폐 유통의 6번째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가 약 41%, 그 다음에 유로화가 33%입니다. 영국의 파운드가 7%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3.5%, 스위스 프랑이 1.9%, 중국 이안화가 1.8%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BDC가 유통이 공식화되면은 10년 안에는 달러와 유로화와 이안화가 어깨를 나란히 한 동등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럴 수 있었구나. 제 지인 중에 무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 뭐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해외로 돈을 보내보신 분들은,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CBDC는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무역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중국이 엄청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국가 경제를 제재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달러 유통을 막아버립니다. 그 두 나라 예가 있어요. 북한과 이란입니다. 나 달러 안 쓰고 이안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그 중국은 어떻게 했냐? 스위프트와도 손잡았습니다. 그게 엄청나죠? 미국이 각 잡고 있는 스위프트와 손잡고 중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그 스위프트와 함께 지금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랑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디지털 화폐를 다 발행을 해야 되나요? 중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무역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66개 국가가 거의 85% 이상이 지금 CBDC 발행과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해상 로드, 이 신실크로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나라들에게 지금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중국 디지털 이안화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전자화폐 원래 얘기했죠. 거기에 탑재가 됩니다. 탑재가 되면 거기에 CBDC를 개발한 나라도 탑재가 되겠죠. CBDC하고 한국 CBDC하고 서로 교환이 될 수 있게 그걸 스왑이라고 하죠. 스왑을 하겠다고 한 나라가 38개국이나 됩니다. 26개국이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숨어있는 138개국은 비공식적으로 지금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64개국이 지금 중국과 그런 내부적으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나라도 해야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지. 그럼 저 질문. 중국도 그 CBDC를 사용하는데 그럼 미국도 가만히 있을까요? 옛날에는 중국이 미국에 가서 시해하는 꼴이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약한 중국이 강한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 시위를 하는 꼴이 됐어요. 중국이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RCEP이라고 있습니다. FTA를 확장하는 그러한 무역 협회입니다. 그걸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코드라는 걸 가지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코드는 뭐냐? 코드라는 뜻은 사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해서 코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떠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두 개의 나라, 미국 블록, 그러니까 달러 블록, 중국 블록,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갈라치게 돼서 거기에 어느 편을 드느냐, 이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핵전쟁보다 무서운 화폐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CBDC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움직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쟁이나 당파 싸움, 좌다 우다 이런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중국처럼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정부 산하로 만들어서 이걸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빨리 그 연구 결과물로 법을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법이 뒤따라가면 이건 큰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법이 제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고 화폐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나라마다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시점에서 개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금융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잡느냐 지나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3대가 부자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부자 됩시다. 부자 되자.